우선 박 의원님, 검찰청법 제7조에 보면은 예.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서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의 제기와 집단 항명 이거는 그러면 어떤 차이인가 궁금합니다. 아니 그게 쉽게 생각하면 이의 제기를 했을 때에는 뭐 누군가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하면 의견 표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집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공무원법에 저촉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또 일련의 이제 그 과정들을 쭉 봐야 되는 건데 네. 과거에 그러면 이제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이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수사를 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윤석열의 항소 포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러면 검찰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느냐. 그리고 또 하나 검찰 내에서 조작 기소라든가 수사의 불법성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검사 자체 안에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 있었느냐. 네. 특히 김건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건희를 오히려 변호하는 집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찰 안에서 집단으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이번에도 항명이라고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의 제기가 집단 항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 항명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네네. 공무원법에 저촉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 검찰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미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 순수성이라고 할까요? 자신들의 어떤 조작 기소와 이런 부분을 좀 덮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의 정적 행위로 좀 비춰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까 검찰이 과거에 이러한 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도구로서 항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택을 취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국가공무원법의 66조 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뭐 이런 등등의 사유로 집단 항명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고 또 하나가 그 순수성 말씀하셨습니다. 네네. 정치적인 행위로 지금 비춰질 여지가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양양자 최고께서 보셨을 때는 특히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강등 아니냐 의견이 있으시다면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그 사실보다도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어쩌다가 이렇게 검찰 조직이 검찰 집단이 이런 상황까지 왔나 참 자괴감이 들고요. 사실 법률상으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 강등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휘권을 잃는 전보기 때문에 이것이 강등에 가까운 인사 불이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 당연한 것이시고요. 그리고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하고 검사 두 종류로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검사장을 평검사 보직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은 보직 이동일 뿐 법률상 징계인 강등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검사장 보직에서 평검사로 이렇게 전보된다는 것은 지휘 관리 권한이 박탈되기 때문에 언론과 법조계나 또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강등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네, 실제로 강등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는 검찰총장 아니면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사조치로 사실상 지휘권을 내려놓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강등 좌천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국가 권력 구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예를 들면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검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은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들의 권력을 남용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항상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서 선출된 권력이 견제하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입법권에 의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거고 지금 한국의 헌법상에서 봤을 때는 검찰에 대한 견제 기능으로서는 국회가 탄핵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탄핵에 대한 것들이 논의가 됐는데 지금의 검사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 수사하고 조작 수사했을 경우에 검찰청 안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덮어주고 무마해주면 누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됐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이런 집단 항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사조치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의 행정 권한의 수반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거는 얼마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총장과 검사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 조치에 의해서 자리를 배분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행정 권력에 대한 행사로서의 견제 기능이 있는 것이죠. 탄핵 외에는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검사에 대한 견제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사 조치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제 정부의 예. 그 항소 포기가 어떤 국민적 상식에 이게 반한다는 비판들을 나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한 검사들을 불이익을 이렇게 강등으로 주겠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검찰 길들이기밖에 안 보인다. 길들이기밖에 안 보인다. 네. 근데 이게 법무부 인사 권한이라도 해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의 인사는 저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사권 남용의 어떤 위험이 크고 또 검찰 독립이 돼야 되는데 사법 독립에서 이 검찰 독립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상황에서 이런 인사를 내리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거는 검찰을 길들이게 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게 당연하죠. 네. 지금 뭐 정성모 법무부 장관은 오늘 정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에 대해서 징계를 실제 검토 중이냐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하고 있다. 박 의원님, 지금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고민을 해야 되는 예. 것이죠. 이런 집단 항명에 대해서 인사 조치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직의 안정성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고민에 의한 정치적인 수사 아니면 이제 법적인 수사까지 이제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자세는 상당히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일련의 이제 맥락을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되는 건데 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이 지난 대선 2022년 과정에 있었단 말이죠. 그 이후에 윤석열 정권은 어떤 정권이었죠? 검찰 정권 아닙니까? 이 검찰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이재명 당시 대표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과정까지 수많은 압수수색과 불법적 수사, 특히 이번에 보면 정영학 노출록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소하는데 발판을 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까지 다 드러나는 걸 보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것이 검찰이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형보다 1심 판결에서 법관들의 판결이 더 높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자신들의 입장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수백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 그리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뭐가 드러났습니까? 지금 봤을 때. 그것은 조작 기소라고 하는 거와 불법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네. 또 검찰도 차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성하고 자신들이 앞으로 검찰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집단항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영자 최고위원께서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검찰이 사실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통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수사를 통해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오히려 검찰권을 남용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이 뼈아픈 각성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나서야 되는 것이지 지금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하나의 이 항소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 행위로 나서는 것 자체가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좀 짚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권 때
180석의 어떤 민주당 의회 의석 수를 이렇게 얻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도 그 이낙연 대표가 대표로 취임하면서 같이 최고위원이 됐었는데 예. 그때 국민적 열망이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얘기를 했던 것이 있어요. 왜 검찰 개혁을 못 해냈느냐? 그 정도까지 우리가 밀어줬는데 왜 검찰 개혁을 못 했느냐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좀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도 검찰 개혁을 못 해내고 정권을 뺏기자마자 살라미 전법으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검수완박 법안을 그렇게 밀어붙였거든요. 네.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트라우마가 지금 남아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대장동 항소 포기가 있었으면 그 항소 포기를 왜 했는지 그리고 그 7,800억이라는 돈을 회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가 더 민주당이 정의롭다면 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과거의 일로 이제 검찰 개혁을 하시겠다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저는 뭐 그 방향 제대로 한다면 70년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한다면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 인사 조치를 이렇게 강행하고 하는 것은 본인이 명백한 검찰 탄압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왜 용기가 없냐? 뭐 왜 살아있는 권력을 치받지 않냐?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용기 낸 검사들을 이게 뭐 탄압하고 있고 뭐 민주당 권력을 왜 치받느냐라고 하면 그때와 지금과 무엇이 다른가 저는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그러니까 국정조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요구를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좀 다른데 지도부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